6년 만에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로 사흘째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이 끝난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여주면서 밀착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我也非常高兴啊！我们好久没有见面了。 오랜만에 못 만났습니다. 这一次，时隔6年再次见到，是，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 特别是在这样的一个有意义的，现在有5万观众。八路军老战士刘世业，94岁。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푸틴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하면서 동맹을 과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오늘 먼저 귀국해버리면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오늘 있을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푸틴 대통령과 2시간 30분에 걸쳐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 이야기를 꺼내면서 혈맹을 과시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позвольте меня еще раз сердечн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По вашей инициативе, как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 ваши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ри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대통령님과 다시 저 관계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옹으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워낙 밀착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는 건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네.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있을 북중 정상회담. 자, 이 시진핑 주석과 최근에 약간 껄끄러웠는데 오늘 있을 양자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네. 그 이후에 5번 회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담이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작년이 북중 수교 75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급 외교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소원한 그런 관계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아마 그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두 정상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할 얘기는 뭐겠습니까? 어제 있었던 이 열병식의 상황에 대한 그런 공감대 평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북중 관계 중요성에 대한 그 공감대를 확인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고위급 대화, 정례적인 대화를 복원하는 네. 그것이 아마 제일 먼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신압록강 대교가 수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개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북중 관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마 그것의 개통을 포함해서 북중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기대했던 북중러 3자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북러 회담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이 앞서 보신 것처럼 푸틴과의 회담은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그 뒷이야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하나둘씩 재밌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요. 어제 러시아 관계자와 북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에어컨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걸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북한 측에서는 23도에 맞추려고 했고 러시아 수행원은 20도로 더 낮추려고 했고요. 한참 동안을 둘이 서서 저 조절기 앞에서 다퉜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더 추운 지역이어서 그럴까요? 더 온도를 낮추려고 했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둘이 저렇게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는 북한 수행원이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러시아 수행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20도 온도 조절을 했다는 웃지 못할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수행원들은 저렇게 삼엄하게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뒷이야기로 나왔는데요. 자, 어제 북러 회담이 끝난 뒤에 북한 수행원들의 특이한 행동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의자를 막 닦고 있죠. 물수건인지 뭐 수건인지 의자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자리를 닦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의자만 닦는 게 아니라요. 탁자도 닦죠. 그리고 사용한 컵도 깨끗하게 닦았다고 합니다. 이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김정은의 생체 정보가 유출될까 봐 예. 저렇게 열심히 닦는다고요. 저게 다른 나라 정상들도 저렇게 하나요? 아마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북한과 같은 그런 권위주의 독재 국가 리더십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경호 보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가 돼 있고 건강 정보가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또 어떤 그 지문이라든지 또는 그 생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여러 번 봤죠. 김정은 위원장이 A연가기 때문에 네. 그 재떨이를 그 여동생이 늘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평화의 집 화장실 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명록에 서명할 때도 우리가 준비한 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도 일관되게 그런 생체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네. 그런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